임신 중 태아 감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산전 진찰을 하러 산모가 왔는데 아기가 괜찮은지 이상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하는 검사입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산전 진찰 중에 아기가 이상이 있는지 괜찮은지를 알고 싶은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요런 검사를 하는 산모들은 지금 입원해 있을까요? 외래에 온 산모일까요? 오늘 외래에 온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디셀러레이션 그런 거 나올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구분을 지어 두는 겁니다. 익스터널 모니터는 NST랑 BPP가 있습니다. NST, non-스트레스 테스트고 BPP, 바이오피지컬 프로파일인데 요것들이 산모가 외래로 왔는데 아기는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기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NST, 토코, 에시데미아 하이폭시아라는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요게 NST예요. 프로브 하나를 배에다가 두고 자궁 수축이 있는지 보는 거고 또 하나를 아기 심장에다가 자궁에 집어넣나요 지금? 배 위에 댄 거예요. 요 프로브도. 아기 심장 박동이 잘 들리는데 17주 이후에는 아기 심장 박동 들을 수 있잖아요. 밖에서. 대고서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심장 박동이 베리어빌리티가 좋은지를 보는 건데요. 보통 BPP에는 NST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NST는 뭐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아기 하트레이트가 베리어빌리티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기가 건강한 애라면은 심장박동이 괜히 어셀러레이션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변화가 많고요. 건강하지 않은 애인 경우에는 심장박동의 변화가 적습니다. 어른도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심장 하트레이트가 뭐 70회로 똑같지는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그 변화가 클수록 건강한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NST는 그래서 20분 동안에 아기 하트레이트가 억셀러레이션 되는 게 15초 이상 지속되고 15bpm 이상 많이 올라가는 게 2번 이상 있으면 양성이다 라고 나오는데 좀 이따 문제에서 정확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BPP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는데 그럼 NST는 뭐를 의미하냐? 아기 심장이 어셀러레이션, 하트레이트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게 잘 있는 애들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유식한 말로 피탈 웰빙을 보는 검사다. NST는 웰빙 하나 써놓을 걸 그랬네요. 피탈 웰빙을 보는 검사다. 아기가 괜찮으면 괜찮다. 그러면은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 명제가 참이죠. 그러면은 NST가 괜찮으면 아기는 괜찮다. 대우 명제는 아기가 안 좋으면 NST가 안 좋다란 말이겠죠. NST가 안 좋다고 해서 아기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NST가 이렇게 하트레이트가 막 올라가는 게 없는 아기들은 제일 흔한 이유는 자고 있을 때예요. NST가 좋으면 아기는 좋은 거고 NST가 나쁘다고 해서 아기가 나쁜 건 아니다. 피탈 웰빙을 보는 검사다. NST를 그러니까 외래에서 임신 32주에 NST 검사에서 리액티브하다라고 나오면은 아기 잘 노네요, 괜찮네요. 그러고 나중에 집에 갔다가 다음에 검사 다시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BPP는 좀 달라요. BPP는 아기가 데미지를 받고 있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하이폭시아에 노출이 됐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BPP는. NST는 아기가 괜찮은지 보는 검사라 그랬죠. 웰빙. BPP는 아기가 하이폭시아에 노출이 되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요 5가지를 봐요. BPP에는 NST도 들어가고 나머지 4개는 초음파로 보는 겁니다. 초음파로 아기 숨쉬나 움직이나 톤이 괜찮나 양수양이 괜찮은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5가지 항목이 다 괜찮으면 2점을 주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빵점을 줘요. 만점은 10점이고 최하점은 빵점입니다. 10점이면 BPP가 괜찮다 그러면 아기는 하이폭시아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피탈 아스픽시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점수가 낮아지면은 아기 아스픽시아, 산소가 모자른데 노출이 된 환경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얘가 엄마 뱃속에서 산소가 모자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아기가. 얘를 끄집어내야 되나 놔둬도 되나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브리딩은 보세요. 30분 동안에 리드믹 브레싱이 30초 이상 지속되는 게 한 번 있어야 된다. 아기가 숨을 쉬나요? 안 쉬죠?
탯줄로 산소를 공급을 받잖아요. 하지만 리드믹 브리딩 무브먼트는 해요. 다이프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보통 산모들한테 숨쉬는 연습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분 초음파를 보면. 무브먼트 30분 봤을 때 디스크리트한 바디나 림의 무브먼트, 팔, 다리를 쫙쫙 펴거나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3번 이상 보여야 된다. 괜찮은 애들이면 30분 전에 한 번 정도 기지개를 켠다 그 말이죠. 3번 정도는. 피탈 톤이라는 거는 30분 동안 봤을 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든지 익스트리미티를 완전히 폈다 굽혔다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한 번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무브먼트냐 이건 톤이냐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엔 다 BPP가 몇 점이었다 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면 초음파를 얼마 동안 봐야 돼요? 30분, 1시간 반인가요? 보통 한꺼번에 보죠. 초음파를 1시간 반 보면은 산모가 어지러움을 느낄 거예요, 아마. 그죠? 의사도 어지러움을 느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깨가 빠지겠죠. 보통 한꺼번에 보고 딱 보이는 순간 괜찮네. 그러고 바로 뛰죠. 양수양은 싱글 버티컬 포켓이 ECM. 양수 배에서 양수 깊이를 측정해서 제일 깊은 데가 ECM이 넘는지 혹은 AFI를 보기도 하죠. 배를 넷으로 나눠서 각각의 양수양을 다 더해서 5가 넘는지 확인해서 넘으면 괜찮다, 안 넘으면 양수양이 적다, 올리고 하이드람니우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 5가지가 다 괜찮으면 아기는 아스픽시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말로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냐? 다 정상이면 아기는 정상이다. 그래서 집에 가셨다가 다음에 다시 진료 보시러 오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는데 요거예요, 요거. 요거. 뭐냐면은 아기가 하이폭시아에 노출이 됐을 때 안 좋아지는 순서예요. 아기가 하이폭시아가 생기면은 심장박동이 일단 잘 안 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브리딩이 없어지고 무브먼트가 없어지고 톤이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양수양이 줄어요. 어큐트 마커고 크로닉 마커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탈 하이폭시아의 가장 어큐트 마커가 NST고 가장 크로닉한 마커가 양수양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겠죠. 보통 NST, BMT, AFI 그렇게 외우죠. BMT는 트랜스플란테이션인가요? 뭐 그런 거 있죠. 산부인과에서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어큐트 마커고 제일 크로닉한 마커라 그랬습니다. 아기가 산소를 잘 못 받아서 힘들면 요거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점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래서 해석을 할 때 8점이다. 8점이다. 8점인데 8점 중에서도 요게 하나 없거나 요게 없거나 요게 없거나 요게 없거나 그런 8점은 괜찮아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양수양이 줄었다. 그 말은 얘가 하이폭시아를 받은 시간이 좀 됐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엔 괜찮더라도 하이폭시아에 좀 노출이 됐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양수양이 적은 거는 그래서 분만입니다. 임신 몇 주면은 두고 보고 몇 주면 분만하고 그런 말 있나요? 없어요. 분만입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감소되고 다른 거 다 괜찮으면 낫는단 말이에요. 다른 게 다 괜찮아도 양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4개보다 훨씬 중요해 보이죠. 양수가 괜찮고 나머지 하나 빠지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보이지 않았던 거다. 6점인 경우에 그렇죠? 양수 감소면 분만. 당연하죠. 8점일 때도 양수 적으면 분만했는데 6점, 4점일 때 뭐 볼 것도 없죠. 양수가 적으면 분만인데 양수가 많은데 6점이란 건 2개가 뭔가 빠진 거잖아요. NST랑 BMT 4개 중에서 2개가 빠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36주가 지났으면 분만하는 게 낫겠고 그거보다 아기가 너무 조산이면은 조금 재검사를 해보는 게 낫겠다. 그 말입니다. 4점인 경우에는 하나만 괜찮고 2개가 안 좋은 거잖아요. 3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일에 재검사를 다시 해본다. 0점이나 2점인 경우에는 almost certain fetal asphyxia. 애가 산소를 못 받은 게 확실하다.
이런 경우는 분만이다. 밑에 한 줄로 정리해놨죠? 양수 양이 감소한 경우는 분만한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36주라고 나오기도 하고 35주라고 나오기도 하고 34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평균 잡아서 35주로 저는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임신 35주는 아기를 낳으면 만삭분만인가요? 조산인가요? 조산이지만 임신 35주가 지나면은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잘 안 들어가요. 그거 스레숄드라고 부르죠. 네오네이탈 모탈리티와 모빌리티 스레숄드 임신 35주 체중으로 2kg 정도를 하는데 말하자면 아기 예상 체중이 2kg가 넘고 임신 35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끄집어내도 만삭으로 난 애랑 크게 별반 차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35주가 지났으면은 뭐 좀 이상하면 나면 됩니다. 35주 전에는 고민을 좀 해요. 앞으로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엄마가 프리클램지아가 있든 블리딩이 있든 DM이 있든 애기 조기 진통이 있든 양막 파수가 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35주 설명에 따라 34주로 나온 데도 있고 36주로 나온 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숫자로 장난은 안 친다 그랬어요. 과 이미지 안 좋아져요. 35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아예 33주, 32주, 아니면 37주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36주 혹은 5주가 안 됐을 때는 고민을 좀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해보자. 35주 정도나 6주 정도 지났다. 얘는 어차피 다 큰 애니까 뭐 까리하면 그냥 나면 되는 거예요. 분만하는데 급하게 분만을 하나? 분만 방법 자연 분만을 하나 제왕절개를 하나?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만이 결정이 됐다. 그럼 자연 분만 하나? 제왕절개 하나?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분만의 방법, 모드 오브 딜리버리는 섹션에 인디케이션이 있으면 섹션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연 분만이 원칙이에요. 섹션에 인디케이션이 있으면 제왕절개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자연 분만을 합니다. 분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건 자연 분만을 꼭 말하는 건 아니고 섹션에 인디케이션이 있으면 제왕절개고 아니면 자연 분만이란 뜻입니다. 네. 한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자연 분만에서 자궁 경부가 이페이스 되고 딜라테이션 되는 거 들어봤죠?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게 잘 되는 서비스가 있고 잘 안 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돼서 분만을 하려고 보면은 자궁 경부가 잘 안 열리게 생겼다. 그런 경우 자궁 경부 부적절하다 그런 말을 말하는 건데 시험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전문의 시험에나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태아에 저산소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비정상이 되는 거는 NST라 그랬죠. 크로닉 마커는 양수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UGR이 의심되는, 아기가 못 자라고 있는 게 의심되는 임신 36주 임산부에서 움브리칼 아테리 도플러에서 이완기 혈류 속도가 보이지 않았다. 적합한 처치는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봅시다. 임신 37주 다 키우는 사람이죠. 다 키운 사람이죠. 주수가 제일 중요해요. 35주 지났으니까 뭐 이상하면 나면 됩니다. 양수가 3, AFI가 3이라는 거는 양수양이 적은 건가요? 정상인가요? 적은 거죠. FI로는 5가 넘어야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PP가 6점. 근데 BPP 소용없죠. 이미 양수가 양이죠. 올리고하이드로 함유수가 나왔는데 아무 상관없죠. 뭐 어쨌다. 필요한 조치는 양수가 적다. 처치는 분만. 예. 즉시 분만이니까 제왕절개인가요? 그건 몰라요. 제왕절개 할 수도 있고 자연 분만을 할 수도 있는